올라 아톰입니다. 반갑습니다. 주요 IT 관련 소식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AMD는 얼마 전 2분기 실적 발표를 진행했습니다. AMD가 밝힌 바에 따르면 2021년 2분기 매출은 38억 5천만 달러, 영업이익 8억 3,100만 달러, 순이익은 7억 7,800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자, 2분기 매출 38억 5천만 달러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99%로 무려 2배 가까이 증가했고요. 전분기 대비 12%가 증가했습니다. 자, 특정 사업 분야가 힘을 얻어서 매출 증가를 이끌었다기보다는 전반적으로 AMD 사업 영역 모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이끌어냈다고 전했습니다. 자, 또한 5월에 4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프로그램을 발표했었는데요. 그와 관련해서 2분기에 회사는 320만 주를 2억 5,600만 달러에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자, 세부 사항을 살펴보면 컴퓨팅 및 그래픽 부문 매출에서 22억 5천만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65%, 전분기 대비 7%가 증가했는데요. 아무래도 매출 증가를 견인한 건 라이젠 데스크탑 CPU와 노트북용 모빌리티 CPU였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반면에 엔터프라이즈와 인베디드 세미 커스텀 부문의 매출은 16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83%, 전분기 대비 19%가 증가했는데요. 매출 증가세가 매섭습니다. 자, 엔터프라이즈 영역의 수요 증가도 물론 영향이 있겠지만 무엇보다도 AMD가 확고하게 자리 잡아가고 있는 인베디드 세미 커스텀 시장의 영향이 컸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굳이 따지고 본다면 AMD 입장에서는 상당한 노력을 들여서 가꾼 텃밭이 인베디드 세미 커스텀 시장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 결실이 하나씩 나온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스테이션 5와 엑스박스 시리즈 X뿐만 아니라 신형 테슬라 S와 연말 출시 예정인 밸브의 스팀덱에도 AMD 세미 커스텀 칩이 적용되는 등 점점 굵직굵직한 고객사를 확보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자, AMD는 2021년 3분기 매출을 전년 동기 대비 46%, 전분기 대비 6%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 2분기까지 매출 증가세에 힘입어 기존의 예상에서도 50% 성장 수치에서 최근에는 전년도 대비 60%의 매출 성장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전합니다. 자, 수치를 조정했다는 건 그만큼 자신이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죠. 자, 실적 발표 후 AMD의 주가는 100달러대를 드디어 돌파하며 시장의 긍정적인 반응을 끌어내는데 성공했습니다. AMD 주식 가지고 계신 분들은 최근 즐거운 비명 지르셨을 것 같습니다. 자, SK하이닉스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매출액 10조 3,200억으로 전년 대비 20%, 전분기 대비 22%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2조 6,900억으로 전년 대비 38%, 전분기 대비 103%가 증가했습니다. 자, 메모리 반도체의 업황이 개선이 되면서 실적에도 반영된 것으로 보이지요. SK하이닉스가 분기 매출 기준으로 10조를 돌파한 건 3년 만인데요. 메모리 반도체 시장 호황기의 끝물이었던 2018년 3분기를 마지막으로 꽤 긴 시간 동안 침체기를 겪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이닉스 측에서 실적 발표에서 공개한 컨퍼런스 자료를 보면 다수의 시장 분석 기관에서 내놓고 있는 예상치와 비슷한 시장 전망을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 하반기 DDR5 메모리 양산을 시작할 계획임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결국 올해 하반기, 그러니까 인텔의 12세대 CPU 출시를 기점으로 메모리 제조사들의 DDR5 출시 러시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메모리 및 낸드 플래시 반도체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또 그와 더불어 원자재 및 여러 부품 수급의 어려움은 계속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SK하이닉스 입장에서도 남은 3분기와 4분기에서는 꽤 파이팅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2분기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자, 매출은 63조 6,7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가 증가했고요. 전분기 대비 2.7%가 감소했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12조 5,700억으로 전년 동기 대비 54%가 증가했고 전분기 대비 34%가 증가했습니다. 자, 세부 항목으로는 삼성전자의 매출을 견인하고 있는 사업부는 반도체와 IM 사업 쪽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삼성은 전통적으로 2분기가 비수기 시즌인데다 부품 공급 부족 등으로 인해서 스마트폰 판매에 차질을 빚었지만 서버를 중심으로 한 메모리 수요가 늘어났고 프리미엄 가전 판매도 호조를 보이면서 매출을 끌어낼 수 있었다는 의견입니다. 하지만 AMD가 실적 발표 후 주가가 100달러를 넘어서는 등 실적 발표로 인한 효과를 톡톡히 본 것과는 다르게 오늘 소개해드린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경우 기대치를 넘는 실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히려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연이은 2분기 실적 발표가 이어지면서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왜 호실적을 기록했음에도 주식이 떨어질까? 일단 글로벌 메모리 반도체 기업들은 현재 모두 똑같은 상황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 3개월간 주가 상황을 살펴보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사냐, 웨스턴디지털 등 모두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업마다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일반화시켜서 보기는 어렵겠지만 시장 분석 자료에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내용과 또 업계의 전망들을 보면 메모리 반도체 공급난은 지속될 것이고 수요는 성장세를 유지할 것이기 때문에 올해까지는 양호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만 코로나 유행으로 인한 언택트 시대가 도래되면서 이 단기적으로 봤을 때 폭등했던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이제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보이고 또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이들 수요가 감소 조짐을 보인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히려 하반기에 과잉 공급 상황이 다시 재현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거죠. 자, 결국 메모리 반도체 기업의 주가 반등을 위해서는 주요 수요층인 가정과 모바일 시장의 활성화와 제품 생산 및 공급 문제가 빨리 회복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과연 주식시장의 반응처럼 메모리 반도체 산업은 다시 공급 과잉으로 접어들게 될지 아니면 하반기 꾸준히 상승세를 탈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를 한 김에 약간은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은 소식 하나 더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소니는 플레이스테이션 5의 M.2 SSD 확장 슬롯 사용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단 이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시스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거쳐야 하는데 아직까지는 베타 프로그램 참여자들에게 제공되는 사전 베타 테스트용 업데이트를 통해서만 사용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와 관련해 소니는 M.2 SSD를 장착하는 방법을 소개하면서 이에 필요한 조건 가이드를 업데이트했습니다. 자, 우선 플레이스테이션 5에 장착될 수 있는 M.2 SSD의 기본 조건은 히트싱크가 있는 방열판 탑재가 필수고요. 자, NVMe PCI Express 4.0 규격에 읽기 속도는 초당 5,500MB를 충족하는 성능을 제공을 해야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 발표 이후 요구사항에 맞는 SSD 목록도 공개되었는데요. 유로게이머가 전한 소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모델이 현재 플레이스테이션 5의 요구 조건을 충족한다고 합니다. 자, 기존 플레이스테이션 5의 판매량을 감안해 본다면 이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추가 SSD 수요가 적지는 않겠죠. 꽤 상당할 것으로 예상해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미 시게이트의 파이어쿠다 530의 경우는 일부 마켓에서 품절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자, 플레이스테이션 5 유저들에게는 좋은 소식이지만 괜히 이로 인해서 SSD 가격 상승을 부채질하진 않을지 걱정되네요. 자, 채널 러비다토에서는 다양한 IT 관련 소식과 정보 그리고 리뷰 및 언박싱 등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상 유익하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아토였습니다. 고맙습니다.